자, 이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생물 다양성. 그러니까 단순히 생물이 다양한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구분해서 저 세 개로 나눠서 공부할 거거든. 일단 생물 다양성은 말 자체가 뭐 생물이 얼만큼 다양하냐를 표현한 건데,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생물 다양성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생태계의 다양함보다도 이게 우선순위인데, 이렇게 적을게. 1번 형질의 다양성, 형질의 다양함이라고 적자. 형질이라는 표현이 앞으로도 계속 쓸 거기 때문에 미리 얘기해 줄게. 생물이 갖고 있는 특징을 유전적으로 형질이라는 표현을 써요. 형질. 예를 들면 머리카락 모양, 보조개의 유무, 피부 색 이런 것들을 형질이라고 보거든. 형태적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형질의 다양성에 대한 게 첫 번째. 이거는 결국은 그 한 종 내의 다양성 얘기하는 거야. 한 종 안에서의 다양성. 인간이라고 하면 인간이라는 종 안에서의 다양성. 맞지?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피부색이 까만해, 시커먼해, 뭐 하얀해, 연탄 같은 거 잔뜩 있고, 머리카락이 곱슬이네, 라면이네, 뭐 잔뜩 있지. 그런 걸 이제 종내 다양성이라고 하고, 두 번째가 생물 종류의 다양성이야. 종의 다양성. 이거는 결국은 종 자체가 많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종 다양성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 맞지? 서울이라고 하는 장소는 도시잖아. 도시는 종의 다양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 예를 들면 너가 알고 있을 만한 동물이 뭐 있을까? 서울에 참새? 비둘기? 개? 고양이? 사람? 정도? 사람도 좋은. 사람도 종이야. 네. 생물의 종류 중에 하나. 뭐 서울에 뭐 고라니가 산다 좀 그렇지? 사자, 호랑이, 염소, 늑대 좀 그런 애들 없잖아. 그냥 동물원 있잖아. 동물원은 그냥 자연에 있는 애는 아니고, 그러니까 생물 자연 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애들로 봤을 때는 되게 낮은 상태야. 우리 도시는 종의 다양성은 좀 떨어진다. 그럼 3번이 마지막에 생태계의 다양함이라고 해서, 생태계의 다양함. 이거는 일종의 서식지의 다양성이야. 서식지 다양성. 이것도 굳이 적으면 종내가 아니고 종간 다양성. 종들 사이에서의 다양성이. 근데 핵심은 봐봐. 형질이라고 하는 건 한 종 안에서의 다양한 거지. 두 번째는 종의 수가 다양한 거지. 종류가 많아야 된다는 뜻이야. 세 번째가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해서 이게 서식지의 다양성을 의미한다고. 서식지가 다양해야 된다. 뭐 늪이 됐든 강이 됐든 호수가 됐든 무슨 사막이 됐든 이런 것들 있잖아. 그 서식지, 장소의 다양성이 된다고. 이 세 가지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지금 밑에 내용으로 나오는데, 하나씩 살펴볼까? 생태계 다양성 먼저 봐봐. 생태계 다양성. 지구에는 숲, 습지, 초원, 사막, 바다, 갯벌, 극지방 등의 다양한 생태계. 서식지가 다양하다는 거지. 서식지가 다양해야지만, 약간 개념적으로 이런 게 있어. 얘가 다양해야지만 이것도 다양해질 수 있고 이것도 다양해질 수 있어. 이게 기본이야, 기본. 서식지 자체가 다양해야 거기에 살 수 있는 종류도 다양해지고, 그 종류가 다양해진 상태에서 상호작용하다 보면은 저렇게 종 안에서도 다양함이 발생한다. 됐고, 다음 생물 종류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뭐 종 자체가 많아야 된다는 거지. 이런 종류들이 많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습지라는 생태계를 딱 잡잖아.
그 습지라는 생태계를 잡으니까 다양한 종류가 나오지. 오리도 살고 백로도 살고 연꽃, 무당벌레, 뭐 기타 등등 애들이 살고 있더라 이거. 그냥 생물 종류의 다양함. 마지막 세 번째가 한 종류 안에서도 다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무당벌레 보니까 어떤 놈은 주황색, 어떤 놈은 빨간색, 어떤 놈은 전문의도 다르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형질의 다양함을 의미한다. 다양성이 이렇게 있다는 거 알아놓으시고 세 가지 종류. 해치고만 좀 체크해볼까? 여기 교재에서 여기 보면은 핵심어 생태계의 다양함. 생태계가 다양하다. 생물 종류가 다양하다. 마지막 세 번째가 특징이 다양하다. 이거를 생물학적 용어를 쓰면 생물 종류가 종이야, 종. 옆에다가 적어놔, 종. 이렇게 하지, 종. 특징을 생물학적으로 형질이라는 표현을 써, 형질. 여기서 말하는 생태계가 서식지의 다양성이야. 서식지.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각각에 대한 예는 딱 보자마자 판단할 수 있으면 돼. 아, 이게 무슨 다양성이구나. 다음 밑으로 내려갔어. 생물 다양성을 결정짓는 기준이라고 해서 얘 나왔지? 생태계 자체, 서식지가 다양해야 생물 다양성이 높다. 즉 종도 다양하고 그 종 안에서도 그 여러 가지 형질들이 다양해진다는 뜻이야. 다음 두 번째는 여기 이게 그 뜻이지. 아까 얘기했던 거 생태계가 종류에도 영향 주고 이거 좀 하나 적어줘야겠다. 이 종다양성이라는 거 있잖아. 특징들 하나씩 살펴볼게. 이 종의 다양함이 단순히 종의 수가 많다가 아니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종의 수가 많다를 의미하는데 하나 더 있어. 그 균등한 정도. 이것도 높을 때 우리가 종다양성이 높다는 거거든. 균등하게 있어야 돼. 몰빵돼 있으면 안 된다고. 종류가 만약에 한 서식지 안에 여기는 A도 이렇게 살고 B도 이렇게 살고 C도 이렇게 살고 D도 이렇게 사는 상태가 있고 어떤 거는 A만 잔뜩 있는 상태에서 B, C, D 이런 식으로 있으면 얘가 다양성이 높은 거라고. 균등하게 있어야 된다고. 그 뜻이 지금 2번에 써 있는 거거든. 여기 보면 종류가 많아야 되고 두 번째 고르기 분포 이렇게. 핵심은 보여? 종류가 많다, 수가 많아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고르게 분포한다라고 하는 게 저기 보이는 균등하게 분포한다 그 뜻이야. 이게 말뜻이 1번이 여기서 말하는 1번이 생태계 다양성이 무슨 뜻이냐를 의미하는 거고 2번이 종다양성 의미 물어보는 거예요. 종. 생물 종이 뭐 다양성이 뭐냐. 마지막 세 번째가 이 특징에 대한 다양성. 이거에 대한 설명인 거야 그냥. 1번, 2번, 3번에 대한 설명. 합쳐갖고 얘라고 해놨지. 아마존이라는 지역은 숲이라는 생태계, 늪지대라는 생태계, 강이라는 생태계 여러 개가 모여 있고 그 안에 종류도 엄청 많잖아. 그리고 다양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나 이거 하나 체크할게. 여기 보면 전지구적으로 봤을 때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 그러면 아마존 쪽이거든. 여기가 이제 숲도 있고 늪지대도 있고 강도 있다 보니까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애들이 다 뭉쳐갖고 살고 있단 말이야. 여기서 습지, 갯벌 동그라미 치네. 습지랑 갯벌 이렇게 묶어볼까? 거기 위에다가 적어라. 종 다양성이 높다. 이 종 다양성은 습지와 갯벌에서 굉장히 높아. 습지와 갯벌. 왜냐? 습지, 갯벌 둘 다 육지와 바다가 합쳐지는 것 아니야? 육지 쪽이랑 물 쪽이랑 합쳐지는 곳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육지에 사는 애들, 물에 사는 애들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거야. 습지랑 갯벌이 종대항성이 상당히 높다. 자, 이 그림 보고 이제 종대항성 누가 높은지 판단할 수 있을까? 가요. 이유는? 지형이 낮 지형보다 생활의 종류가 많고 여러 종류의 생활이 거르게 분포하고 있다. 고르게 분포, 그지? 종도 많아. 여기 오른쪽은 종이 2종류밖에 없지. 네. 왼쪽은 종이 4종류 있거든? 네. 그리고 심지어 그게 골고루 있지? 고르게 있지? 여기는 이 동그란 나무만 몰빵돼 있잖아. 그 고른 정도로 봐도 역시 생물 다양성 왼쪽이 높더라. 뭐예요? 다음 장 넘어갈까요? 변이 보기 전에 혹시 왼쪽에 놓친 거 있나요? 종류, 생태계 다양해진다, 종류 다양해진다, 형질 다양해진다 아까 얘기했고 다양성 비교하는 거 있고 오케이 넘어가서 자 이제 변이와 생물 다양성해 볼게. 이제 변이라는 걸 배우는 건데 지금 보면 생물 자체가 되게 다양하잖아. 종류도 많고 한 종 안에서도 그 형태적인 특징, 형질이 되게 다양하잖아. 이게 왜 가능하냐에 대한 설명인 거야. 이 생물 다양성의 원인인 거지. 결국 이게 변이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다양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 인과관계야, 인과관계. 밑에가 원인이고 위에가 결과야. 변이에 의해서 생물 다양성이 높아졌다는 건데 변이의 뜻 잘 봐. 저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생물 간의 그 서로 다른 특징, 차이가 생기는 거. 생물 간의 차이가 생기는 걸 우리가 변이라고 한다고. 근데 하나 빼먹었다. 같은 종의 그냥 차이라고 할까? 중요한 조건이 나왔지. 뭐라고? 같은 종 안에서 봐야 돼. 같은 종 안에서의 차이점을 우리가 변이라고 한다고. 인간만 봐도 누군 키가 크고 누군 작고 누군 뚱뚱하고 누군 홀쭉하고 누군 똑똑하고 누군 멍청하고 다양하잖아. 누군 시커멓고 하얗고 뭐 이런 차이점들을 변이라고 한다고. 변이. 같은 종류의 차이점. 조심해야 될 게 이런 지식도 변이 그거예요. 어떤 거? 지식. 아, 변이. 아니 지식 말고 그냥 지능이라고 하자. 지능. 그냥 똑똑한 정도. 아 그것도 변이에요. 변이야. 보면 그 영리한 사람이 있고 또 멍청한 사람이 있고. 아주 영리하다 못해 아주 진짜 천재적인 사람도 있고. 달리기도 그렇잖아. 누구 엄청 빠르고 누구 엄청 느리고 누구 평균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사람마다 능력치가 다 달라. 지능에 몰빵돼 있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내가 좀 많이 봤어. 그게 진짜 지능에 몰빵된 거야. 어디서 많이 보냐면 나 군대에서 그 한 기수가 아예 의사들로만 구성된 적이 있었어. 네. 전원 의사야. 네. 그러니까 한 소대가 그 당시에 몇 명이냐 100명 정도가 전부 다 그 의사로 들어왔단 말이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만 모아놨잖아. 그 제식 훈련이라고 해서 동작을 훈련하는 게 있단 말이야. 앞으로 가 하면 뭐 이렇게 또박또박 걸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걸을 때 이렇게 걷는 애들이 제일 많이 나온 기수야. 교육이 안 돼. 왼발 할 때 오른손이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이잖아. 근데 이걸 각도를 준단 말이야. 앞으로 뭐 30도, 뒤로 10도, 또는 앞으로 90도, 뒤로 30도 이 각도를 주거든. 이 각도에 정신이 팔리니까 손이랑 발이 같이 가는 거야, 이러고. 그게 제일 많은 기수였어. 지능이 좀 몰빵된 경우. 신체 지능이 좀 떨어지고. 신체 지능이 높은 경우는 이제 뭐 춤을 잘 춘다던가, 또는 체육을 잘한다던가. 그치? 사람마다 능력치가 달라. 또는 뭐 감성적인 영역, 되게 뭐 예술적인 영역 다르잖아.
그런 거야. 그런 게 다 이 변이에 해당하는 거다. 이런 사람도 태어나고 저런 사람도 태어나고. 조심해야 될 게 호랑이의 무늬, 호랑이의 그 줄무늬, 다음 얼룩말의 무늬, 그 차이도 변이라고 할 수 있어? 뭐 네. 다름이잖아. 차이점이잖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뭐라고 했지? 할 수 없어요. 그렇지. 같은 종에서만 보는 거야. 아, 알겠지? 예를 들면 뭐 박쥐는 날개가 있는데 사람은 날개가 없다. 변이야? 아니요. 아니라니까.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한 종에서의 비교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걸 강조한 거야. 같은 종. 너도 여기다가 강조 표시 딱 해놔. 같은 종 사이에서의 차이점을 봐야 된다. 서로 다른 특징이라는 게 차이점 얘기하는 거지. 한 종 안에서. 옆에 모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출제했어. 이게 고등학교에서 이 얘기가 나오거든. 가뭄이라고 하는 현상이 변이다라고 해놨단 말이지. 가뭄이라는 현상은 변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왔어. 오해야 했어요, 네가 볼 때. 가뭄은 변이다. X. X. 이유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같은 종이 생물 사이에서의 차이잖아. 가뭄이 생물이야? 아니. 근데 그거를 변이라고 버럭버럭 우기다가 결국 이의제기에 졌지. 버럭버럭 우기더라고. 가뭄 변이 맞다면서. 날씨에 대한 변이라면서. 생물 사이라고. 생물 사이. 어? 생물 사이. 생물이 아닌 거에다가 변이를 들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다르면은 다 변인 거야 그러면? 그 사람 주장은 비가 올 때도 있고 무슨 뭐 날씨가 맑을 때도 있고 가뭄이 들 때도 있고 이게 날씨에 대한 변이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변이 자체의 개념을 잘못 잡은 거라니까. 생물 사이에서의 차이야. 여기 보면 바지락이라는 녀석 사이에서 차이를 보는 거지. 얼룩말 사이에서의 줄무늬, 무궁화 사이에서의 꽃색깔, 다음 사람 사이에서 피부색을 보는 거지. 사람과 북극곰이 피부 컬러를 비교하면 안 돼. 북극곰이 시커멓다고 그러더라, 피부가. 어? 북극곰은 털은 하얀데 피부는 시커멓대. 나도 몰랐는데 우리 딸내미가 그 영상 보는 게 있단 말이야. 애기들 보는. 북극곰이 이렇게 밝혀진 모습이 나오는데 안에가 피부가 시커멓게 처리돼 있더라고. 그 까만 피부 북극곰이라는 표현도 나와. 나도 처음 알았어. 애기 거 보면서 처음 알았다니까. 아이씨, 북극곰 피부가 검했어 이러면서. 흑인. 북극곰 피부 시커멓대요. 어디서 봤냐 그러면 애기들 보는 비디오에서 알았어요. 자 다음 환경과 생물 다양성이라고 해서 이 변이라는 게 나오다 말았네. 이 변이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변이가 일어나는 원인 변이에 대한 원인 너무 중일 과정이 아닌 것 같은데. 왜요? 원인 얘기해주면 안 될 것 같아. 너 고등학교 가서 배워라. 세포 분열을 하다 보면 폐간에 있는 DNA가 바뀌어. DNA 수준에서 변화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 그 책 주고서 오른쪽 노트에다가 처음부터 똑같이 받아 적어봐라 그러면 오타 생겨 안 생겨? 생겨요. 그런 것처럼 DNA를 복제를 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생긴다고. 그 오타가 누적돼갖고 변이가 발생하는 거거든. 근데 변이에 의해서 그 다양한 생물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건데 이거 뭐라고 적어주지? 환경 말 다 적어줘. 환경에 따라 다양한 생물의 모습. 이게 과정이 뭐냐면 변이가 딱 나타나잖아. 변이가 나타났을 때 그 환경에 적합한 녀석이 그 지역에 살아남어. 여러 가지 변이들이 나타난단 말이야. 태어나다 보면은 다양한 변이가 나타나는데 특정 환경에 적합한 애들이 살아남게 되더라라는 거거든. 예를 들면 북극여우, 사막여우 있을 때 하나의 여우가 이제 새끼를 치다 보면 이런 애도 태어나고 저런 애도 태어나는데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을 때가 추운 지역에 살아남기 좋더라 이거야. 그럼 만약에 그 지역에 얘가 있었다고 해도 얘는 싹 다 죽은 거지. 얘는 싹 다 죽고 이런 모습만 남았을 거라는 거야.
또 이런 다양한 모습이 있었을 때 사막에서는 이런 애들이 살아남았을 거라는 거거든. 여기 보면은 이제 북극 지방과 북극 여우랑 사막 여우 비교하는 거 있어. 첫 번째가 덩치가 달라. 북극에 사는 애는 덩치가 크고 사막에 사는 애는 덩치가 작아. 덩치가 클수록 그 추위에 적응을 잘하거든. 열을 잘 안 뺏기거든. 역시 그 이유도 고등학교 가서 배우자. 두 번째가 사지 말단부가 있어. 사지 말단부. 손끝, 발끝 또는 여기서는 귀를 보면 될 것 같아. 귀. 사막여우는 귀가 굉장히 크지? 근데 북극여우 같은 경우는 귀가 작단 말이야. 너도 나가보면 알겠지만 추울 때 귀가 엄청 시리지 않냐? 네. 그지? 귀랑 손끝, 발끝이 시린 거잖아. 맞아요. 이 사지 말단부가 쉽게 채우는 릴린 장소라고. 그러니까 장갑 끼고 발은 그렇다 좀. 장갑도 끼고 귀돌이도 하고 하는 거란 말이야. 이 말단 부분이 체온을 잘 잃는 구조라고. 그게 크다라고 하는 게 사막에서 살아남기 좋겠지. 네. 체온 조절이 잘 될 거 아니야. 이게 작으면 체온을 잘 안 뺏길 거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북극에 사는 여우랑 사막에 사는 여우가 이런 차이점이 있다. 여우에 대한 차이점. 북극에 사는 애와 저 사막에 사는 여우들이 이런 차이가 있다. 다음 여기가 이제 갈라파고스 군도라고 하는 곳에서의 핀치새 얘기가 나오는데, 핀치새. 태어나다 보면 어떤 애는 부리가 이렇게 크고 뭉툭하고 어떤 애는 뾰족하고 어떤 애는 뭐 얇고 뭐 이런 애들이 있을 거거든. 네. 부리 모양이 다양할 건데 어떤 먹이를 먹고 사냐에 따라서 적합한 부리 모양이 달라. 예를 들면 선인장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쳐봐. 선인장 먹고 살아야 되는 애가 있고 딱딱한 씨앗을 먹고 살아야 되는 애가 있고 먹을 게 그거밖에 없는 거야. 씨앗. 또는 그 나무 사이 곤충이 있을 때 나무 사이에 끼어 있는 곤충을 파먹어야 되는 경우. 그럼 유리한 게 다르다는 거지. 선인장 같은 경우는 부리가 길수록 유리하겠지. 딱딱한 씨앗 같은 경우 뭉툭하고 딱딱할수록 유리할 거야. 나무 사이 곤충 같은 경우는 얇은데 작은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거든. 선인장은 최대한 가시로부터 내 페이스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길다랄수록 좋고, 나무 사이 곤충은 이렇게 길다라면 단점이 이렇게 말캉말캉한 거를 쪼는 거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는데 이게 딱딱한 거를 쪼면 이게 부러져. 뭔 소리인지 알아? 네. 그래서 얇아야지 나무 사이 곤충을 잘 먹긴 하는데 너무 길면은 탁 하다가 나무 때리고 부러질 수가 있다고. 부리가 부러진 새는 뭐 먹고 살긴 하겠지. 근데 번식의 기회에서 벗어나. 새끼를 못 낳는다고. 왜요? 아니 너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290일이랑 할래? 아니요. 그런 느낌이야. 알겠어? 부리가 없으면은 상대방이 봤을 때 매력을 못 느낀다고. 저 새끼 병신이네 이런단 말이야. 우리 손전처럼 다시 안 자라요? 맞아. 안 자라요? 그래서 부리가 부러진 새 같은 경우는 번식에서 제외된다 계속.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아서 자손을 못 남기는 거지. 그러니까 죽는 거야. 얘도 아마 여기에서 살았을 거야. 요런 애도 살고 요런 애도 살았을 텐데 이런 애들은 틈을 못 들어가니까 죽는 거고 굶어서 죽고, 이런 애는 부리가 부러지지. 부리가 부러지면 번식에서 참여를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씨를 못 남기고 죽는다는 거야. 그럼 이런 애들만 남겠지.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남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다양함의 이유더라라고 하는 게 이 장은 결론이야. 우리 핀치새 봤어 방금? 환경에 따라서 부리 모양이 다르다는 거 체크만 해보죠. 여기 어디 있냐? 여기 먹이 환경에 따라서 부리 생김새가 다르다. 북극여우와 사막여우 같은 경우는 온도에 따라서 형태가 다른데, 여기 혹시 너도 책 있냐? 네. 귀가 작고 몸집이 크다. 네. 얘는 귀가 크고 몸집이 작다. 이런 식으로. 그럼 밑에 이제 결론 보면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 이제 설명 다 했어. 생물 무리에 다양한 변이가 있어. 이 다양한 변이가 있는 상태에서 환경에 다양한 변이가 있는 상태에서 환경에 알맞은 애들이 살아남는다는 얘기야.
이게 반복되다 보면 새로운 종이 탄생할 수 있다. 이 새로운 종이라는 표현 얘기할 때 교재는 안 나오는데 한번 봐봐. 종이라고 하는 정의가 있어. 종은 번식을 통해서 그 재생산될 수 있어야 돼. 자식을 낳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 예를 들면 호랑이랑 사자랑 교배에서 나오는 타이곤 또는 라이거 이런 애들은 종으로 취급을 안 해. 왜냐하면 2세대, 3세대 번식이 안 되거든. 거기서 대가 끊긴단 말이야. 들어봤지 그런 얘기. 그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보면은 부리가 뾰족한 놈 있고 뭉툭한 놈 있고 뭐 이런 놈이 있었는데 각 지역에 알맞게 적응해서 살고 있었겠지. 이게 A섬, 이게 B섬, 이게 C섬. A섬에서 적응해갖고 계속 이제 이렇게 길고 뾰족한 애들만 살아남는 거야. B섬 같은 경우는 딱딱한 씨앗이 없다 보니까 뭉툭한 애들만 남게 된 거야. 나중에 얘네가 만나면 너무 이질적이라서 교배가 안 돼. 서로가 서로에게 끌리질 않는다고 아예. 주둥이 부러진 거 마냥. 이해가 돼? 그렇게 됐을 때가 새로운 종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 보면 새로운 종류의 생물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나뉜 애들끼리는 교배가 안 돼. 얘는 얘네들끼리만, 얘도 얘네들끼리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새로운 종이 탄생했다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이해 갔어? 네. 아니 근데 그 뭐지? 말이랑 몽키 당나귀랑 교배해도 노새나 버새라고 표현하는 게 태어나는데 노새는 둘의 장점만 닮은 애야. 말처럼 힘은 세. 당나귀처럼 몸집이 작아. 그 좁은 통로에다가 뭔가 물건 나를 때 되게 좋단 말이야. 근데 번식이 안 돼. 노새는요? 번식이 안 돼. 노새도 마찬가지. 번식 되는 건 뭐 있어요? 말끼리 또는 당나귀끼리. 근데 말이랑 당나귀 해갖고 새로 나온 애는 이제 뉴 종으로 취급을 못 받는 거지. 번식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종의 개념이니까 꼭 기억해. 여기서 새로운 종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거는 둘이 이제 생식적으로 격리됐다라고 표현하거든. 더 이상 얘가 얘를 보면 거의 돌 보듯이 보고 얘도 얘를 보면 돌 보듯이 보고. 그게 새로운 종인 거야. 우리가 뭐 침팬지에서부터 뭐 진화됐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 네. 너가 침팬지를 보면 막 매력을 느껴? 오, 너 너무 잘생겼어. 그게 생식적 격리라고 보고. 알겠어? 그렇게 되면 이제 단절되고 새로운 종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인간은 인간끼리, 침팬지는 침팬지끼리 그렇게 되는 거지. 결국 변이가 누적되다 보면 새로운 종이 탄생한다라고 하는 게 이 단어의 결론입니다. 주희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네.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 네. 숙제는